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가 안내합니다. 네, 우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뭔가 이 추석과 관련된 또 빅데이터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시장이 열리면서 빅데이터가 우리 삶을 얼마만큼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도 한데요. 한편 또 빅데이터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최근에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또 회의론도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추석도 지금 곧 다가오잖아요. 추석을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추석이 올까 봐 좀 또 두려운 분들도 당연하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빅데이터랑 추석이랑 닮은 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빅데이터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추석 때 특히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을 대하는 자세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 차원에서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 추석과 좀 대비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대용량인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보면 참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지나친 관심. 가족 간 관계에 또 불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입시생 그다음에 취업준비생 정년기에 있는 미혼 남녀분들은 참 가족 친지들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급해요. 작년에 대학 들어간 친구한테 올해 취업 어떻게 되냐고 또 묻습니다. 갓 결혼한 사람한테 애는 언제 나니. 굉장히 조급한데 근데 사실 빅데이터도 그래요. 빅데이터가 제대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업들이 빅데이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조금 조급함으로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추석 때 가족 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좀 가족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통을 해나간다면 조금 뭐 좀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크고 실망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죠? 두 번째로는 그 다양성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제리 맥가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처음 접한 게 이제 20대 후반이었어요.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탐 크루즈가 이제 제리 맥가이라는 그런 대형 스포츠 에이전시라는 매니저로 분하는데 뭐 잘못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이제 해고가 되죠. 그리고 해고된 다음에 이제 사랑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성공을 일궈나가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You had me at hello. 그러니까 당신이 여보세요로 말하는 순간 당신은 나를 가졌다니까 첫사랑의 고백이죠. 그 대사가 그렇게 오래 가슴에 남더라고요. 왜 그러셨죠? 근데 아무래도 뭐 20대 후반에 어떤 감수성이 풍부할 때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지난해 공중파에서 그 영화를 한번 보는데 그 대사가 언제 지나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 귀에 쏙 들어오고 지금도 이렇게 아른거리는 대사가 Show me the money.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랑을 갈구했던 20대 후반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시간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가장이 된 제 모습은 많이 변한 거죠. 쇼미더머니가 콕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개인이 같은 개인이 같은 영화를 보도 이렇게 다른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 간의 소통을 하다 보면 늘 상식을 얘기해요. 우리 시댁 식구들은 상식이 없어. 우리 뭐 처가댁 식구들은 상식이 없어 하는데 그 상식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 관점에서 내가 가진 사고의 틀에 의한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끼리 가깝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하면 좀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네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에 그 어떤 특징을 좀 비유해볼까요? 그렇죠. 빅데이터는 대용량이고 다양한 데이터고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이 실시간성이거든요.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 추석 때 말이죠. 뭐 이렇게 좋은 전통 미풍양속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을에 뭐 이렇게 수확을 한 먹거리들을 차려놓고 이제 오늘 우리 있게 해준 뭐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건 참 좋은 전통이긴 한데 근데 차례 지내다 보면 뭐 그 차례상에 있는 음식 위치 뭐 하물면은 그 차례상에 있는 생선의 머리가 이쪽을 봐야 되니 저쪽을 봐야 되니 갖고 시비가 붙어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식이 내용을 자꾸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은 충분히 지켜나갈 가치가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또 옷을 입어야 되지 않나. 너무 옛것을 갖다가 고집하고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다 보면 또 세대 간의 또 소통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라는 것도 사실 그 활용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시점까지 수집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닮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옛 것을 지키되 오늘 우리 모습에 맞는 좀 옷을 입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또 좀 뭐 특이한 제사 형식을 또 이렇게 뭐 보내시나요? 어떠세요? 추석에 네, 저는 사실 뭐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기독교인이긴 한데 차례는 지냅니다. 차례 뭐 그게 지내세요? 또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또 네네. 죄송합니다. 또 네. 시청자분들 네.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네. 많은 식구들이 모이죠. 그래서 늘 좀 많은 식구들이 모이다 가족 친지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론 좀 불안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말을 줄이고 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지금 뭐 여성분들 라디오 들으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네. 한 주 내내 이제 그 말을 되새이면서 이제 시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조금 좀 느긋한 마음을 갖고 가족들에 대한 믿음, 기다려주는 자세,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로 접근하면 네. 좀 더 훈훈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이런 명절에 그 가족 간의 그 어떤 소통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빅데이터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분석을 하셨을까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거든요. 이런 예. 거 언제 생각하셨어요? 뭐 오늘 그 얘기거리를 네. 생각했다면 생각했는데 네. 뭐 참고로 저희 집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러신 거죠? 잘 예.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와 추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